요즘 마트에 가면 망고나 아보카도, 멜론 등 수입 과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수입 과일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없는 4자리 또는 5자리의 숫자들이 라벨에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과일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수입 과일에 붙어 있는 PLU 코드에 대해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가 이 수입 과일을 사면 이 스티커에 이 알 수 없는 숫자 코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네. PLU 코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코드란 무엇이고 또 어디에서 발행한 것인지 궁금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LU 코드란 Price Lookup 코드의 준말로 가격 확인 코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네. 이 PLU 코드는요,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Producer Standards, IFPS, 즉 국제농산물 표준연합에서 관리하는 코드이고요. 이 코드는 보통 4자리 또는 5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은 스티커 형태로 과일이나 채소류의 표면에 부착하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과일을 샀을 때 뭐 스티커는 별 생각 없이 떼어버리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네. 코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발행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 PLU 코드는요, 199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됐고요. 미국에서 주로 쓰긴 하지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PLU 코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 직원이 채소나 과일에 붙어 있는 PLU 숫자를 보고 계산기, 즉 포스에 입력하면 그 제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은 품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컨대 사과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사과가 30여종이 넘는데 물론 가격도 서로 이제 다르고요. 근데 이러한 사과들이 막 섞여 있으면 대단히 혼란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를 계산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PLU 코드를 품종별로 각각 할당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즉 PLU 코드는 소비자들을 위한 코드가 아니라 슈퍼마켓 직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개발된 코드이고요. 그래서 바코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마켓 체인에서 과일이나 채소 생산 회사에게 요청을 이제 하죠. 우리 슈퍼마켓에서 당신의 과일을 납품할 때에는 PLU 코드를 스티커로 부착해서 우리 슈퍼마켓으로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뭐 바코드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바코드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PLU 코드를 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바코드를 이제 쓰면 좋은데요.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코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낱개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과일의 경우에 이제 표면이 고르지 않고 둥근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들을 막 섞어 놓게 되면 과일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바코드를 과일 표면에 스티커로 붙여 놓게 되면 훼손이 되어서 나중에 읽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계산하시는 분이 눈으로 숫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PLU 코드를 스티커로 붙여서 나중에 계산돼서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PLU 코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판매자가 품종이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번호가 4자리 또는 5자리로 구성이 돼 있곤 한데 숫자에 따라서 재배 방식을 알 수도 있다고요? 네, 여기 좀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자리 코드, 5자리 코드가 있는데 4자리 코드로는 재배 방식을 알 수가 없고요. 단지 5자리의 경우 첫 자리가 숫자 9로 시작하는 것은 유기농 재배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과 중에서 예컨대 일반 부사가 6,500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앞에 9를 붙여서 96,500번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유기농 부사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로 시작하는 5자리 코드는 유기농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망고나 바나나를 보면요, 또 3이나 4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많던데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재배한 농산물인가요?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이고요. 이 각각의 PLU 코드는 각 과일의 품종의 하나하나에 이렇게 매치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9로 시작하는 5자리 코드만 유기농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재배 과일들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3, 4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네 자리 숫자의 피해료 코드는 단지 품종만을 지칭할 뿐 재배 관련 정보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3으로 시작하거나 뭐 4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뭐 방사선을 통해서 살균 처리된 거라거나 이런 괴담들이 도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나 SNS 보면 이 PLU 코드 관련된 속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표시하는 코드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겁니까? 네, 인터넷에서 이 5자리 PLU 코드 중에서 8로 시작하는 것은 GMO 작물이라고 하는 소문이 도는데요. 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네, 8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농산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자리 중에서 9로 시작하는 PLU 코드만 유기농을 의미하고 이것 말고는 재배 방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다 모든 일반 농산물일 뿐입니다. 네, PLU 코드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PLU 코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위한 코드가 아니라 단지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 계산 담당하는 분이 품종을 잘못 입력해서 계산을 잘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코드일 뿐입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표시는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런데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PLU 코드가 붙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보고 9로 시작하는 5자리라면 유기농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도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 PLU 코드를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유기농 매대로 가셔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실은 이런 PLU 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PLU 코드 자체가 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맹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기농 여부 정도만 참고하는 정도로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PLU 코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도 우리가 재배 과정을 알 수 있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 형식이라기보다는요, 농식품부가 부여하고 있는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유기농 재배한 농산물에는 포장지에다가 유기농 인증 마크를 초록색 네모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을 쓰지 않은 농산물은 무농약 인증 마크를 또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또한 또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배한 농산물에는 GAP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농식품부의 이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생산자를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기농 농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죠.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정보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유기농이랑 그다음에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마트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포장지에는 이 유기농이나 이러한 인증 마크랑 함께 작은 인증 번호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보통 4자리인 경우도 있고 7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 숫자를 넣어서 검색하시면 생산자가 누군지, 어디서 재배했는지, 인증을 언제 받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생산된 농산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 농산물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학자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되고요. 과일과 채소류는 구입 후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 드시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오히려 음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되면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기농 농산물을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드시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속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PLU 코드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인 만큼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